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12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개혁안을 각각 두 가지씩 발표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관련해 발표한 두 가지 개혁안이 향후 500인 시민대표단의 토론을 거쳐 이 중 하나를 결론으로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먼저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에 대한 연금개혁안부터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70%를 유지하고 지급 금액은 상향한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3만 4,810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금액 대상 70%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급금액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개혁안 두 번째는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지급 금액은 차등 지급한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70%에서 40% 정도까지 줄이는 대신 지급 금액을 50만 원 정도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예산 문제와 어려운 분들께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복지, 약자 복지의 의지가 반영된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안인 70% 40만원 지급, 두 번째 방안인 40% 50만원 지급 모두 현재 많은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조금 적게 받더라도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이고,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한다인데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고 절반만 월급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가입자가 매달 13만 5천 원을 납부하지만 13%로 오르면 19만 5천 원, 12%로 오르면 18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2055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50% 안을 채택하면 기금 고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지고, 보험료율 12%, 소득 대체율 40% 안을 채택하면 기금 고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금 고갈을 고작 7, 8년 늦추려는 이번 개혁안이 맹탕 개혁안이라는 지적과 정년 연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 만 65세를 유지하는 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연금개혁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촉박한 일정과 함께 임기 마지막에 연금개혁이라는 큰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중 과연 어느 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21대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서 연금개혁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어르신들의 신중한 선택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합리한 문제의 첫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과 주택연금, 기초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이고, 여기에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까지 강화된다고 하니 노후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합리한 문제의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이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는 국민연금이 30%의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문제의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합리한 문제의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을 50만 2,2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33만 4,810원의 50%인 16만 7,4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때문인데요.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금액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까지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 12년부터는 1년당 만원씩 추가로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문제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과의 통합까지도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럽의 복지선진국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